그래서 환인 환궁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글자의 정체를 우리 문헌에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이거죠. 여러분, 이 글자를 찾으려면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 글자. 고려시대 글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고려시대 글자가. 고려시대 당시 글자가. 여기죠. 가야산 해인사. 고려대장경. 고려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가야산 그 해인사입니다. 이 해인사에 보면은 이렇게 대장경이 쭉 꽂혀 있어요. 이 경판이 쭉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냐면은 이게 8만여 개인데 8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8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경판이 8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는 몇 개겠어요? 글자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행이 23행이고 글자가 1행에 12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판은 앞뒤로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은 해서 8만 하면은 한 4천만 5천, 아니, 말도 못 하겠네요. 약 한 5천만 자. 5천만 자가 여기 대장경, 고려 대장경 안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안에 아까 얘기한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 대장경을 뒤져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직접 가서 대장경을 뒤지고 있었으면 아직까지 못 찾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겠죠. 다행히 고려대장경 연구소에서 그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이라고 하는 거를 그 책을 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고려대장경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고려대장경에서 검색할 때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요. 이체자는 검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이 꼭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이체자 자전을 제가 어떻게 이제 구입을 했어요. 제가 뭐 스승님께,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스승님께 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스승님한테 선물을 받은 거라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 고려대장경 이체자 자전에 혹시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간 글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체자 자전 열어봤더니 이런 규절이 나온 거예요. 인자를 표제어로 하고 그 안에 인과 비슷한 글자에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경에 이 글자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체자 자전에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글자를 공부하면서 사전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전도 이게 사람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전은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 전문가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은 보조수단이고 사전에서 확인하면은 항상 원전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거를 이제 읽으라는 건데 이 글자는 부로 읽고 요 글자는 인으로 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로 읽거든요. 보인데 여기는 부라고 해서 좀 의미 다르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규절이 있는 이제 그 대장경을 이제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 대장경 이제 보면은 여기 부분에 여기 보음하고 여기 어디에서 인용을 했다는 거를 사전이니까 이제 체크를 했겠죠.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적어놨는 여기 34권이라고 있는데 고려 대장경 34권이라는 말입니다. 요게 이제 그 34권인데 이거는 해인사에 있는 그 8만 경판을 영인을 했어요. 영인을 해서 이렇게 그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그 48권으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34권째에 그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량은 이게 1090쪽 됩니다. 이게 엄청난 양이죠. 이게 48권인데 제가 사실 이거를 48권을 거금을 주고 이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걸 책꽂이에 꽂아놓고 장식용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 굳이 이거를 찾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깝다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저 가르치던 스승님 한 분이 사전을 사라 그러면서 저 사전 많은데요. 그러니까 또 사 그러길래 이렇게 막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스승님이 한 말이 책은 한 글자 보기 위해서 사는 거다. 다 보려고 사는 사람은 그걸 하수고 상수는 한 글자만 보려고 책을 사는 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8권이나 되는 대장경을 구입하고서 이게 언제 보나 했더니 이 글자를 찾으려고 본 거예요.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 이게 신집 장경 의미 수합록이라고 하는 책에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을 펼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게 경판 그 세 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앞뒤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글귀 가운데 이렇게 입구자 안에 그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이 글자를 어떻게 읽나 모르잖아요. 어떻게 읽는지. 그래서 최근에 그 한글 대장경이 나왔어요. 한글 대장경. 우리나라의 커다란 업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한문으로 된 경전만 읽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한글 대장경을 나오는데 총 318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책에는 그 글자를 어떻게 읽나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뭐라고 읽었냐면은 여기 이렇게 보참이라고 읽었어요. 보참. 아까 참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나시죠? 대하나사전이나 그 중국 그 사전에서 이 글자는 참이다. 그거를 따라서 이게 보참이라고 한 거예요. 보참. 그런데 그 설명이 이게 이상한 게 그 앞글자의 음은 부다. 그건 맞아요. 근데 뒷글자는 인으로 써야 된다고 해놓고 이거를 인이라고 못 쓰고 보인이라고 못 쓰고 보참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전에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한글 대장경을 확인해 봐도 이게 인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참.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집 장경 의미 수합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성격이 뭐냐면은 이 책은 그 10세기 송나라의 가옹이라는 분이 그 편찬한 책인데 보면은 이게 뭐 경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뭐 사치, 뭐 주필, 분노 뭐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단어를 이렇게 적어놓고 뭐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단어 풀이집이에요. 단어 풀이집. 그러니까 이제 8만 대장경이 이제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뜻도 모르는 것도 있고 이제 발음을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쳐놓은 게 신집 장경 의미 수합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 순서가 요 글자가 있고 요 글자가 있고 요 글자가 있고 요 글자가 있으니까 이거 어떤 경전에서 모르는 글자를 빼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를 밟아가면은 이게 어떤 그 경전에서 인용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 문수사리 보초 삼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주필이 나오고 그다음에 분유가 나오고 주필 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 글자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집 장경 의미 수합록에 나오는 요 단어의 설명은 어느 경에 나오는 단어를 설명한 거냐면은 문수사리 보초 삼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그 단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수사리 보초 삼매경에는 요 단어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은 입구자 안에 큰 대자로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입구자 안에. 문수사리 보초 삼매경에 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신집 장경 의미 수합록이라고 하는 사전에 옮길 때 요 단어를 옮길 때는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자하고 입구자 안에 큰 대자 들어가 있는 글자하고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하고 같다는 거를 확인해 준 거라고 하는 거죠. 고려 대장경에서. 이 삼국유사가 편찬할 때는 그 몽골의 침입기고 이련 스님도 고려 대장경 만드는데 일부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나 바로 그때 한쪽에서는 고려 대장경 판각을 했었고 그 고려 대장경 안에 이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와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 같은 단어가 동시에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글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뜻도 같냐? 뭐 의문 참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요 부분을 보면은 그 요 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곳이 보인 오법이 등 무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을 해석하면은 그 나의 법 비로소 나의 법으로 인해서 무의법을 얻었다. 무의를 얻었으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인자가 발음도 인이지만 뜻도 인할인 뭐뭐로 인하여라고 하는 뜻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신집 상격 의미 수합록에 나오는 보인의 인자는 선비사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신집 장경 의미 수합록에서 인용한 문수사리 보초산명에서는 보인이라고 해서 입구자로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비사자 들어간 거랑 큰자자 들어간 거랑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은본 삼국유사에 환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임신본에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요 1394년 팔은본 삼국유사의 요 글자는 결국은 환인과 같은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임신본에는 임금왕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예?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이 임금왕자는 뭐냐면은 1394년에 삼국유사를 찍었어요. 판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판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게 이제 그 헐어졌잖아요. 판목이 틀리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1512년에 다시 이제 삼국유사를 판 거예요. 팔 때 이 글자를 본 거예요. 팔은본에. 이 글자를 보고 이걸 파는 사람이나 혹시 쓴 사람이 이 글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 이거 임금왕자 아니야? 그래서 선비사자에다가 한일자를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임금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신본에는 임금왕자로 잘못 그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신본 삼국유사에 황국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핵을 잘못 그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황국이 임신본 삼국유사에 새로 등장하게 됐다는 거 하는 거죠. 그 환단고기에 석유황국, 삼성계에도 나오고 환단고기 태백일사, 석유황국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원동중 선생이나 이맥 선생이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뭐를 보고 쓴 거예요. 석유황국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뭐를 보고 썼냐면은 삼국유사를 보고 쓴 겁니다. 삼국유사에 임신본에 석유황국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널리 퍼졌으니까 석유황국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원래는 1394년 삼국유사에 이게 환국이 아니라 환인이었다는 거예요. 환인. 그러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환단고기는 적어도 요 삼국유사를 보고 임신본 삼국유사를 보고 썼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후에 썼다는 거죠. 그 이후에.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황국이 등장한 게 임신본 삼국유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지금 긴 시간 그 환인이냐 황국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요. 결론은 황국은 없고 환인이라는 겁니다. 뭐 저도 고조선보다 더 오랜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황국이 있다는 것을 기대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 논의를 통해서 황국은 잘못 만들어진 나라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뭐 아쉬움이 많은 분도 있겠지만 저도 좀 아쉬움이 있긴 남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꼭 그게 좋은 것만이고 자랑하는 것만 자랑할 만한 건가? 뭐 그런 것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한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으로 1512년 이후에 생겨졌다고 하더라도 단군에서는 고조선 이전의 역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속 그 공부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굳이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공부할 때 있지도 않은 황국을 내세우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역사에 대한 그 열정, 역사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 열정을 바르게 우리 역사, 우리 한국사에 대한 열정으로 이 길을 틀어준다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사에 대한 저변은 더 넓어지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이제 멘트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환인인가 한국인가 역사와 허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있지도 않은 한국 때문에 16세기 이후 한국의 열풍이 지금까지 이제 끼쳐왔습니다.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게 과연 역사에 존재하는 것만 역사에 실제 했던 것이 영향을 끼치는 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에 실제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한국뿐만 아니라 역사적 실제가 없는 허상에 우리가 혹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허비하고 있지 않나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